현재 이런 모습이고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특징이 있다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전형이나 이런 방식 자체가 180도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바뀔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예전엔 입학사정관제라고 불렸던 것처럼 약간씩은 바뀔 수 있지만 큰 틀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한다면 학교 성적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근데 학교 성적이 100%가 아닙니다. 학교 성적이 100%가 아니고 학교 성적을 50% 이상을 반영하면 이걸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경희대학교처럼 학생부를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교과 전형인데. 그러면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뒤집을 여지가 생기는 거죠. 합불 예측의 신뢰성이 높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형을 바라볼 때 합격과 불합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 원서 접수를 할 때 개수 제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수시는 6개, 정시는 3개, 총 9개의 원서를 우린 쓸 수가 있고 그 중에서 1개 학교라도 합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수준의 좀 상향 지원인가? 아니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안정 지원인가? 라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그걸 의식하면서 원서 접수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성적이 주로 반영되기 때문에 합불 예측 가능성이 높다. 기계적으로 내신이 1.5인 친구와 1.6인 친구가 있으면 1.5인 친구가 합격을 하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정량적 평가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찾아서 볼 수만 있다면 이건 굳이 어떤 상담이나 컨설팅이 필요 없이 우리 아이 성적이 이 정도구나. 전년도 전전년도에 이 학교에 합격자 50% 컷, 70% 컷을 봤더니 이 정도 성적이구나? 그러면 이 정도면은 충분히 지원해볼 만 하겠다라는 결정을 학부모님들이 직접 하실 수가 있는 전형이에요. 그 정도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단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입학 정원이 학과마다 다른데 학과 입학 정원이 너무 작으면 통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몰리거나 조금 빵꾸 나면은 크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학 정원이 어느 정도 되고 수능 평가 방식, 대입 전형 평가 방식이 전년도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충원 합격이 많이 발생을 해요. 충원 합격이 많이 발생을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 중요한데 전국의 고등학교가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혹시? 전국 고등학교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2,000개가 넘습니다. 2,2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전교생 그냥 100명으로 보겠습니다. 1등에서 4등까지를 1등급이라고 했을 때 1등급인 친구들의 숫자가 8,800명 최소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많겠죠. 전교생이 100명인 학교보다는 그 이상인 학교가 훨씬 많을 테니까요. 3학년 학생 수가. 이 친구들이 입시 경쟁이 치열한 지역, 치열한 학교에 있지 않은 친구들은 상위권인 친구들이 대개는 수능 공부보다는 내신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고 이 친구들이 다 몰리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종합 전형입니다. 수능이라는 플랜 B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비슷한 학교를 6개를 쓸 겁니다. 그리고 6개 중에 1개를 붙을 거고 나머지 5개는 합격을 해도 안 가게 되겠죠. 그래서 충원 합격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복잡한데요. 글씨가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거 조금 확대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학교 그냥 앞에 조금 뽑았습니다. 똑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죠. 진로 선택 과목도 반영을 다 하는 학교가 있고 일부만 반영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게 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서류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서류라고 하는 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보통 보는 거잖아요. 그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반영을 하는 학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성적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성적과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근데 지금 추세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서울 안에 있는 우리가 인서울이라고 부르는 상위권 대학들을 입학 정원을 살펴보면 이 추세를 알 수가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장 조금 선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예요. 이 학교는
지원자가 부족할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원자는 항상 많습니다. 어차피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선발할 학생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싶어 해요. 그럼 우수하다라는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성적만 가지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성적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성적은 학교 내신 성적이에요. 그럼 그 내신이 어떻게 시험이 출제됐는지에 따라서 학생 수준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텐데 그걸 신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조차도 살짝 종합 느낌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전년도랑 비교하면 이런 학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설명을 조금 드리고요. 거의 대부분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능 최저를 충족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게 수능을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생각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신이 좋아서 수시로 가고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와서 정시로 간다. 뭐 당연한 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성공한 친구들은 둘 다 준비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붙을 수 있으면 땡큐, 수시로 못 붙으면 정시로 가면 되지.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양대학교가 있고 고려대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뭐 학교 서열화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양대학교는요, 내신 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 합격자 70% 컷, 인문계열이 1.44, 자연계열이 1.38이었습니다. 근데 고려대학교는요, 인문계열이 1.86, 자연계열이 1.63이었어요. 이 말은 한양대학교 지원해서 합격한 친구들의 성적이 고려대학교 지원해서 합격한 친구들의 내신 성적보다 더 좋았다는 거거든요. 이것만 보면 한양대학교가 고려대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라서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을 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아니고, 이러한 경쟁률의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강하면 강할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학생들 입장에서는 꺼리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력을 갖춘 학생들, 특히 정시 준비를 어렸을 때부터 했던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내신은 좋지만 수능 최저가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한양대학교에 몰렸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올라갔다,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합격자 기준, 최종 등록자 기준, 내신 50% 컷, 70% 컷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계속 보게 되실 거고 많이 들으시게 될 텐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대학에서 합격자 발표를 하면 최초 합격을 발표하죠. 근데 이 중에서 다 등록하진 않습니다. 일부가 빠지면 그 일부를 추가 합격을 시킵니다. 편의상 추가 합격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용어는 충원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충원 합격을 하고 최종적으로 들어간 친구까지 나올 거예요. 보통 문 닫고 들어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문 열고 들어간 친구부터 문 닫고 들어간 친구까지를 고려했을 때 전체를 100으로 두고 70% 위치에 있는 친구의 성적을 알려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100명이라고 치면 70등 안의 친구 성적, 10명이라고 치면 7등한 친구, 20명이라고 치면 14등한 친구의 성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 닫고 들어간 친구의 성적은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개하면 굉장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학교 입장에서 꺼리고요. 두 번째는 그건 참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굉장히 크게 바뀌기 때문에 그 정보에 의존해서 원서 접수를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통은 합격자 50% 컷이나 70% 컷을 기준으로 우리 아이가 붙을 수도 있겠구나, 없겠구나를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얼마나 해야 인서울이 가능할까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올해 기준이에요, 올해. 1년 전에 입시를 봤던 친구들 기준입니다. 건국대학교 1.96, 1.86, 뭐 고려대학교 1.86, 1.68 비슷비슷하죠. 동국대학교 2.86, 2.68. 근데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생각보다 낮은데, 그게 아니고요. 동국대학교는 내신을 반영하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상위 10과목을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머지 과목들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됐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나는 상위권 대학, 상위 10개 정도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1등급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한 2등급 중반 정도까지는 끊어야 서울에 있는 이름 들어본 학교 진학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등급 후반대 성적이면 학교에서 실제로 잘한 성적이거든요. 왜냐하면 1등급 4%, 2등급이 7%니까 누적으로 보면 11%까지죠.
그럼 전교생 중에 전교에서 내놓으라 하는 친구예요. 상위 10%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대입에서는 고등학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인서울조차도 상향 지원으로 될 수 있다. 이걸 보통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원서 접수할 때 이걸 압니다. 그 전까지는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2등급 중반, 2등급 중후반 정도 되는 친구들 마음속에 자기는 뭐 한 중앙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정도 학교에서 상위권이니까 대학 순위상 상위권 대학을 진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걸 준비를 안 합니다. 그리고 고3 원서 접수를 할 때 대학 추천되는 걸 보고 놀라요.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근데 그게 그것밖에 안 되는 게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예요. 내신 산출의 구조적인 문제가 학생부 교과 전형의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궁금하시죠? 의대 목표인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따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의예과 입결. 서울만 할게요. 너무 많으니까. 서울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의대를 뽑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학교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을 하는데 합격자 내신을 한번 볼게요. 자, 요 정도 하면은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가톨릭 대학교입니다. 이제 분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10명을 뽑는데 경쟁률이 18대 1이었습니다. 180명 지원했다는 소리겠죠. 자, 합격자 내신이 1.0, 1.0인데 이게 뭐냐면 50% 컷이 1.0이고 70% 컷이 1.0이에요. 5등한 친구도 내신 1.0, 7등한 친구도 내신 1.0이었다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1.0 정도 돼야 된다는 소리겠죠. 추가 합격이 5명이었다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은 등록을 안 한 겁니다. 대단하죠. 의예과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에서는 수능 최저가 원래 잘 없거든요. 근데 의대, 약대, 치대, 한의대 이런 데는 수능 최저가 있는 경향이 많고요. 보통 그 수능 최저는 일반 인문계, 자연계보다 훨씬 높습니다. 4합 5, 3합 4, 111 2등급 아니면 11 2등급 요 정도만 인정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교를 위해서요. 우리 보통 의치, 한약, 수 이렇게 하잖아요. 뭐 순서가 이렇지는 않은데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수의대, 건대하고 서울대학밖에 없죠. 건대 수의과가 교과 70% 컷이 1.19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을 교과로 진학한다. 1학년 때부터 전교 1등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